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지난 주말 즈음에 그 데이터는 거의 입력을 다 했고요.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분석을 해 가면서 그 숫자가 이렇게 제가 오타를 내거나 해서 튕겨져 나가는 거 좀 찾고, 또 어제는 그 30일 국민 대토론회 그 관련해서 그 황교안 전 총리님이 주재하는 그 대응팀 회의에 참석하고 뭐고 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어제 그 회의에 다녀오고 그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한 제 느낌은, 저는 저하고는 좀 이렇게 뭐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은 일단은 했습니다. 어, 참석해서 이런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오면 제가 뭐 답변을 하고 해야 되니까 가긴 갈 텐데, 이 제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무슨 그래프 하나, 예? 뭐 카드 뉴스 하나로 딱 이렇게, 예?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제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구성됐다,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차분히 설명을 듣고 하셔야 되니까, 뭐 제가 뭐 구독자나 제 조회수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몇 분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전파를 해간다면 훨씬 더 그 전파력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뭐 좀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는 뭐 이게 집계된 숫자를 가지고 또 필요할 때는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4.15 총선 데이터 입력하고 이제 4.15를 하다 보니까 4.10 총선에서도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에 같으면은 이제 관내, 관외, 당일 데이터에 집중을 해서 그 수개표냐, 기계 득표율이냐, 그걸 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소 손상이나 관외, 국외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그 수개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근데 그거를 그냥 당연히 수개표했다는 전제로 해서 뭐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이 항목도 살펴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도외시하고 했던 터라 이거를 전부 다 다시 입력을 하고요. 이제 비로소 작업이 끝나서 저 기계를 끄고 와야 되는데, 아무튼 아직 뭐 계속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보면 뭐 쭉 펼쳐서 보면은요, 다시 너무 넓다. 줄여서 보면 요까지는 저 선관에 있는 데이터를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정리가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기계 개표한 숫자, 요거는 사람이 수개표한 숫자 입력하고, 또 각 투표소별로 요 시작 시간, 종료 시간까지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첫 순서로 처음 작업으로 해서 이제 각 후보별 득표율과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거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총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숫자가 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요거는 제가 하나를 그려놨는데, 요 똑같은 과정이 지역구도 있고 비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가 항상 쌍둥이처럼 표를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선거인 수도 그렇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지역구냐 비례냐고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오늘 제가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드릴 부분은 요거랑 똑같은, 요게 지역구라고 하면 똑같은 비례대표가 있다고 하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같아야 되는 숫자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선거인 수가
선거일수에서 보면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제외 동포냐 아니면 단기 체류하는 그 제외 국민이냐에 따라서 비례대표만 투표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지역구만 지역구위원회에 대해서만 투표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요 국외부재자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빼고 놓으면은요, 요 부분은 항상 비례하고 지역구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뭐, 기왕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고 하면, 자, 우선, 선거인 명부 확정일이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기준일에 총 인구에서 18세 미만을 빼면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유권자의 수인 거죠. 그 유권자들 중에 그 확정 선거일 이전에 그 국외부재자나 거소선상 같은 경우는 미리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외에서 하겠소, 아니면 배나 아니면 뭐 장기요양 병원에서 하겠습니다. 그거를 미리 신청을 하면 확정 명부상에 요 사람들은 따로 기록이 됩니다. 실제 유권자 중에. 그래서 국외부재자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 거소선상하겠다고 한 사람.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국내에서 사전선거나 당일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확정선거일에는. 그러면은 사전선거일이 되면은요, 이제 요거는 뭐, 그, 우편물을 보내고, 받고, 뭐 봉투를 까서, 개표하는 과정을 요거는 따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 국외부재자랑 거소선상은. 요 투표소만을 놓고 보면, 잠깐만요. 이게 투표소만 놓고 보면, 투표소에서 당일이나 사전에 선고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요 관내 관외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전 선거를 하러 가서 본인 확인을 받는 순간에 관내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떠나서 선거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관외인 거고요. 그 같은 선거구 내에서 뭐 동마다 설치된 관내 사전 투표에서 투표를 하면 관내 사전 선거인.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사전에 할 건지 당일에 할 건지를 선택을 해서 관외 사전 선거를 하느냐 관내 선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때 비로소 선거인 수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관외를 했다, 이 사람은 관내를 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당일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요거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죠. 관내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받고 바로 교부를 받으니까 투표용지가 쪼록 출력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같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일 선거한 사람이라는 걸 빼고 나면 우리가 당일 투표를 하러 가서 보면은 선거인 명부에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무슨 투표소에 내가 지정이 돼서 투표를 하러 가면 사전선거를 한 사람들은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전선거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빼고 실제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녹음을 해놓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사전선거를 했다고 표시된 사람 외에 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요 당일 선거인이거든요. 그 선거인 명부에 체크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사전선거했다고 체크되지 않은 사람 중에 실제로 그날 와서 이제 투표를 하러 오면 여기서의 교부수는 그 일련 번호제를 떼고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부수를 입증하는 거는 교부수를 입증하는 거는 그 일련 번호 절취해서 갖고 있는 그 일련 번호지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개표를 했을 때 나오는 그 투표수는 일련 번호지를 뗀 숫자하고 개표에서 나온 투표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요. 관내 투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같아야죠. 예? 교부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따로 일련 번호지를 떼지는 않잖아요. 그냥 전산상으로만 처리되고 이 사람이 관내 투표했다고 해서 표시가 됐으니까 선거인 명부서부터 쭉 관리되어 있는 그 숫자에다가 투표수를 비교하면 같아야 되는 거죠. 관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우편물, 그러니까 저 국외부재자나 거소선상 같은 경우는 우편물로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한 우편 봉투 수가 이제 비로소 교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에서 까서 나온 투표용지는 또 당연히 같아야겠죠. 우편무 거소선상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표시한 이거는 요 지역이면 지역, 비례면 비례, 요거 각각을 놓고 봤을 때 다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부터 몇 가지 설명드릴 거는 요 숫자,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역하고 비례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외동포, 장기 체류하는 제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비례, 뭐 제가 정확하게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비례 대표만 투표를 할 수 있고, 이제 단기 체류자, 국내 주소지를 갖고 있으면서 뭐 유학이라든지 이렇게 간 사람들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전부 할 수 있으니까 요 사람들은 지역하고 비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거소선상이나 또 투표소, 거소선상 관내, 관외, 당일 이 선거인 수를 비교해봐도 당일하고가 아니고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같아야죠. 그죠? 항상 우리가 투표소에 가서 보면 항상 두 장을 같이 주잖아요.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거소선상도 봉투에다가 두 장을 넣어서 보내고, 관내, 관내가 당일도 다 지역구하고 그 비례대표를 항상 두 장을 같이 주니까 항상 숫자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요겁니다. 선거인수. 선거인수에서 거소, 관내, 관외, 당일, 지역구 합친 거하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요 네 가지를 합친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총량을 한다고 해서요, 전국에 뭐 이 숫자를 가지고 확 합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각 투표소별로 다 나누는 거죠.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별로, 시군구별로 합산이 돼 있고, 관내는 동별로 합산이 돼 있고, 당일은 각 투표소별로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작업은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그 동명수, 그러니까 투표소명을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선거인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 보면 이렇게 애들이 선거인 수라고 해서 발표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든 하여간 비례대표에서의 그 선거인 수하고 지역구에서의 선거인 수를 투표소 각 투표소별로 다 비교를 해가지고 어디가 차이 나는지를 봐야 전체적으로 몇 표의 차이가 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략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얼추 됐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관내 투표입니다. 관내 투표. 이게 이거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참 짜증나기는 한데, 관외는 실제로 주소지에,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의 주소지로 선거인 수고 투표 수고 모든 게 다 관리가 됩니다. 근데 관내 같은 경우는 내가 같은 관내, 그러니까 같은 선거구 내에 살면서 옆동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옆동의 관내 선거인 수로 투표수로 집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란이 많긴 한데, 어쨌든 요 당일 이 사람이 어디에 1동에 가서 2동에서 옆동에 가서 했던, 아니면 옆동의 사람이 우리 동에 와서 했던 상관없이 그 동에서의 당일 선거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거인 명부, 오프라인으로 당일 투표를 할 때 우리가 사인하고 하는 그 명부에는 이 사람이
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했건 아니면 외부의 사람이 와서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사는 동에 그 당일 선거의 명부에서 배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요 숫자를 합치게 되면 지역이랑 비례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같아야 된다는 거는 대부분 같은 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선거인수를 이렇게 쭉 지역구하고 이렇게 선거인수 끌고 가서, 그러니까 지금 작업 보면 이거 데이터 입력은 각 시군구별로 했잖아요. 이거를 또 그 선거구별로, 왜냐 후보가 선거구별로 같으니까 거기에서 당락을 하려고 하면 또 선거구별로 이거를 다 합쳐야 되고, 다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 선거인수를 비교하는 경우에 그걸 일일이 그 동별로 할 수가 그죠? 투표소별로 아니면 선거구별로 시군구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또 전체를 다 합칩니다. 선거구별 전국. 네? 전국에 이거를 그냥 동 구분 없이 네? 이게 하면은 전체로 하면은 19,131개 투표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9,100개 이상의 개표 상황표를 다 입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쫙 한 테이블로 만들고, 이 테이블을 지역구하고 비례의 요 종로구 무학동 무학일동 투표소 당일, 요 데이터를 요거에 해당되는 지역구 선거인수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비례대표 선거인수를 매칭을 시켜서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걸 이제 선거인수를 다 떼와 가지고 지역구 선거인수, 비례 선거인수 이거를 각 동별로 투표소별로 다 매핑을 시킨 겁니다. 대부분 0으로 나오죠, 그죠? 당일이든 관내든 뭐 거소 선상이든 대부분 0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19,000개나 되는 거를 이렇게 쭉 내려보면 0이 나오니까 뭐 별 이상 없겠지 할 텐데, 이거를 전국에 18,315개. 이 중에 보면은 제가 그 미추홀글 같은 경우에는 그 미추홀 을의 그 지역구 데이터를 안 보내줘서 못 받고, 또 아직까지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몇 군데 누락된 데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다 비교를 하니까 18,315개, 18,314개겠죠. 18,314개 투표소를 이런 식으로 다 매칭을 시켜보면, 자, 대부분 0이 나오고 1 나오고 이렇습니다. 각 동별로. 투표소면 투표소, 동의 관내 사전 투표면 관내 사전 투표, 뭐, 관외 사전 투표도 그렇고, 관외는 이제 구별로, 시군구별로 집계가 되니까요. 거소선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하여간 해당되는 단위별로 다 매핑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눈에 안 띄는데, 이거 데이터 정렬 해가지고 차이, 비례 선거인수에서 지역구 선거인수 차이 나는 거를 역순으로 내림차순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림차순 해서 보면, 자, 쭉 차이 나는 게 많이 차이 나는 것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711표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표가 아니겠죠. 이건 선거이니까 711명. 그러니까 그래서 요약을 해 놓은 걸 보시면, 자, 요 총 선거인 수는 4,400만 명입니다. 국외 부재자를 뺐으니까. 국외 부재자를 빼고 또 제가 데이터를 구하지 못한 그거를 빼고 나면 실제로 그 해당 선거인 수는 4,400만 명이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4,413만 명인데, 이 4,413만 명에 해당하는 18,314개 투표소의 거를 다 매핑을 해 봤을 때 609개 투표소에서
609개는 카운팅을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하나라도 나는 지역이 619개 투표소라는 뜻인 겁니다. 609개 투표소에서 총 711명이 차이가 난다. 네? 합계. 그걸 요약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보면 비례에서 지역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인 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네?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나 이런 걸 설명할 때 보면은 그 원인이 하나씩 나올 테지만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죠. 최소한 선거인 수라고 하는 게. 근데 지역구 선거인 수가 711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여기서 이 이제 교부수 투표수까지 가면은 실제 투표수, 투표를 하는 행위, 표를 가지고 뭐 기표를 하고 넣고 하는 유권자가 개입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저는 이 선거인 수를 가지고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전산상으로만 실제로 거소손상하고 이렇게 이제 구개부재자를 빼고 거소손상 투표하고 투표소에서 투표할 사람들하고를 원래 갖고 있던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결국 관내하고 관내, 이게 관내 선거인 수가 등재되는 시점이 이 사람이 실제로 사전선거로 참여하는 순간에, 예? 총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뭐 100명이든 뭐 50명이든 어디든 관내나 관내 투표를 했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 그 10명은 이 사람은 사전선거를 한 사람, 한 40명 정도 되겠죠. 관외가 한 100명 정도,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관외에 한 100명 정도, 관내에 한 400명 정도, 450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550명이 여기에 있다. 그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이걸 부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는 그래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랑 개표기 조작이 가장 큰 두 가지 조작 수단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작업을 하는 동안에, 예? 얘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한다고 해도, 예? 그냥 이 전체 1000명에서 한 명이 관내로 가면 한 명 빼고, 한 명이 관내로 가면 한 명 빼고, 그렇게 해서 당일이 몇 명 할 건지만 계산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명부를 생각해 보자고요. 1000명을 갖다 놓고 1000명 중에 저 사람 관내 했네? 체크. 관내 했네? 체크.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수를 센다 그러면 다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전산상으로만. 근데 이게 뭔가 수를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예? 넣고 빼고는 아니죠. 일련 번호를 하나를 빼서 그거를 가공의 표로 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하여간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총 711명이 예?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자,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1투표소 같은 경우에요. 비례선거인 수는 3,569명이고 지역구 선거인 수는 3,564명이야. 이건 투표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선거인 수 자체가 이미 투표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보시죠. 투표 구분별로 해서 어디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보십시오. 당일에서 667명이면 뭐 거의 90% 이상 당일 투표수에서 차이가 났죠. 예?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이미지에서 보면 이
구성 이동 투표소 같은 경우에 거수선상은 이미 뭐 신고를 해서 따로 진행이 되니까 빼고, 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사람만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이란다. 이 사람 3,569명이 맞는지 64명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구하고 비례해서 숫자를, 예? 총 100명이 있는 데서 관내 빠져나가 빼고 하다 보면은 나머지 당일의 숫자랑 빠져나간 관내를 합치면 같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내에서 빼나가는 거, 예? 그러니까 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생각하면은 실제로 한 사람이 인증을 받고 투표를 한다 그랬을 때 그 한 사람만 그냥 단순히 그 사람만 사전선거인 명부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따로, 비례대표는 항상 두 개가 같이 빼도 빼고 넣어도 넣어야 되는데, 애들이 뭔가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났다. 그러니까 총수에서 관내하고 관내를 어쨌든, 예? 늘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스텝이 꼬여가지고 당일 투표에서 왕창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예? 비율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라나? 한번 비율로 따져볼까요?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따져보면, 그 비율로 따져도 뭐 관내하고는 10배 차이가 나네요, 거의. 예? 관내 같은 경우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어쨌든 당일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예? 당일은 그냥 멀쩡히 있다가 총 그 투표소에서 투표할 사람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내로 하나씩 저 사람들이 본인 인증을 받고 사전선거인수로 등재가 될 때마다 당일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빠져나가는 데서는 지들이 뭘 더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빠져나간 이 당일 투표 선거인수에서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667명이나. 최소 667명.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받지 못한 데도 몇 군데 있으니까. 이거 뭐 지금 증거를 본다 그러면 보세요. 구성 1동 비례 선거인수 3,569명. 예? 비례입니다. 비례. 그 다음에 지역구 구성 1동 3,564명. 5명 차이 나죠. 조금 전에 3,569명 했잖아, 비례는. 예? 이것도 당일 투표거든요. 당일. 그러면 당일 투표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유권자 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역구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3,564명이고 비례대표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3,569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 안 되죠. 상록구 사이동 이 투표소는 얘들이 파일을 아래 한글로 보내줘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4명 차이 나는 경우, 강남구 청담 1동 1투표소, 이것도 당일이에요. 이거 보시죠. 2,723명. 비례는 2,723명입니다. 끝자리만 기억하게 23명. 근데 당일에 가면 19명. 2,719명. 그러니까 같은 청담동 1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지정된 그 선거인 자체가, 그 중에 비례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2,723명이고, 예? 당일을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구 선거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2,719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 계엄하고 그 포렌식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그거는 이제 조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쨌든 포렌식이나 뭐 소스 코드를 봐서 밝혀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한 결과가 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큰 시리즈를 제가 시작을 하는데 그 시리즈 중에 오늘부터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나갈 거는 뭐냐면 여기 이미지가 있었나? 여기에서 오늘은 요 선거인 수를 가지고 비교해 본 겁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를 가지고 항상 비교를 해보는 거야. 교부수도 마찬가지예요. 교부수도 요 국외부재자를 빼고 나면 요 각각을 합쳐보면 예? 요 우편 회신 교부수를 그러니까 요 기권 빠지고 나면 고소서상에서 우편으로 회신받은 숫자, 관내 교부수, 관내에서 교부수, 그리고 당일 그 1년 번호로 떼진 구표수를 다 합쳐보면 이것도 당연히 비례랑 지역구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걸 비교하는 것도 한 번. 그 다음에 투표수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투표된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또 이것도 지역구하고 비례가 점점 벌어지는 희한한 현상을 볼 겁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지역구 내에서 요렇게 같아야 되는 거, 요렇게 같아야 되는 거 지역구 내에서 또 쭉 살펴볼 거고 비례대표로 쭉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는 숫자가 다른 것만 지금 다 합치면 제가 전에 자료 조금 그 한 1, 2% 부족한 상태에서 했을 때가 17.3명이거든요. 10만 명당 차이 나는 숫자가. 근데 이 작업을 다 끝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그 국민 대토론회 갖고 뭐 그때까지 되는 거면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로 발표를 하겠지만 뭐 시간이 아무래도 좀 물리적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왕 하고 있던 분석 작업은 작업대로 쭉 진행을 하면서 그 이제 국민 대토론회에 갖고 갈 그 자료는 뭐 이전에 했던 자료 가지고라도 뭐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요. 거기서 내가 자료를 더 몇 개를 더 넣었냐 안 넣었냐의 차이인 거고 더 어떻게 다양하게 분석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니까 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저는 지금 부정선거보다는 이 정도면은 이게 요것만 가지고도 부정은 지금 추측을 하는 거지만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났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니까 그 부분은 추측 인정. 그러면 이 711표가 차이가 나는 이거를 쟤네는 부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의 의미를 가만 돌이켜 보면 곱씹어 보면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어떻게 투표소 같으면 이런데 3,560명 중에 비율로 따지면은 청담동 같은 경우가 훨씬 높겠네요. 자, 2,700명 중에 4명이 선거권 자체가 달라. 뭐 전과가 있으면은 뭐 지역구는 못하고 비례만 한다든지 이런 규정 없잖아요. 어디를 넣고 봐도 항상 지역구하고 비례는 투표 선거인 명부관리서부터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숫자는 711명 전국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선거권 자체가 유권자 수 자체가 차이 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선거인 수라고 하는 게. 지역구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보다 711명이 차이가 난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를 보려고 그러면 숫자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뭐 주식하는 분들 같으면은 그 뭐 각종 지수들 나오는 거를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걸 봐서 뭐 퍼가 어떠니 뭐 저는 이제 주식 끊은 지가 워낙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여간 그 숫자의 의미를 봐야 내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그 방향이 서잖아요. 이게 선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게 숫자 노름이에요. 그냥 몇 장을 나눠줬는지, 예? 몇 명이 대상이고, 몇 명, 그 대상자한테 몇 명한테 표를 나눠줬고, 그 중에 기권한 놈은 몇 명이고, 이거 그냥 하나 더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2,500명을, 예? 2,700명을, 여기 더 적네. 사이동 같은 경우에 2,500명 정도를 가지고 그 선거권을 관리를 하는데, 예? 지역구 투표할 수 있는 사람하고 비례 투표할 수 있는 사람하고가 4명이 차이가 난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선거인수의 의미, 예?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게 차이 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몇 번째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5개 우편 봉투가 열렸다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는 나라가 있는데, 예? 이거는 유권자한테 가기도 전에 이미 이런 표가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예? 사람 머릿수에서 이미 차이가 난 거예요. 예? 이거는 유권자한테 갈지도 않았다니까. 표는 지금 얘기 전혀 안 했잖아요. 사람 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시 부탁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의미를 보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예? 어제 회의에 가서도 제가 좀 느낀 게, 야,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부정선거를 모르죠.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같으면 한 장의 이미지가 필요하죠. 예? 근데 그걸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선거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적어도 이게 숫자 노름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게 어떤 조작의 결과로 나온 건지 그런 거를 이해하고 차분히 봐야 보는 여러분들도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확신이 생겨야 가서 주변에 알릴 때도 훨씬 힘을 갖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부정까지 안 가고 그냥 부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 전국의 선거인수 관리를 기본적으로 선거인수 관리를 711명을 잘못한 선관위를 인정하라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18,000개 투표소 중에 609개 투표소가 차이가 났다? 이걸 이제 저걸로 나눠보면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시군구별로는 제가 나중에 랭킹을 매길 텐데, 시군구별로 구분해 본다 그러면, 예? 어떤 선관위가 잘했니, 못했니,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고, 당연히 다 퍼펙트로 맞춰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나는 1개 틀렸네, 우리 지역구는 2개 틀렸네, 이거 가지고 랭킹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 저런 그냥, 예? 이미지 뭐 짤로 돌아다니는 걸로 봤던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 와서 제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공부를. 예? 특히나 수학 공부잖아요. 수학도 아니고 산수지 산수. 예? 근데 산수를 접근하기 쉬운 게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응용 문제 풀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가 아니고 한 사람이 버스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몇 분째 또 탔어. 몇 명이야? 그렇게 묻잖아요. 예? 사과가 10개 있는데 내가 3개 먹고 친구가 2개 먹었어. 몇 개 남았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투표도 선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숫자가 크냐 작다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 시리즈로 나갈 텐데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또 한 얘기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걸로 해서 일단 마치죠. 선거인수. 지역구 선거인수하고 비례 선거인수가 다르다. 저 확정 선거인수랑 막 한번 문제가 됐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놈의 새끼들이 관내 사전 선거를 주소지로 집계를 안 하고 투표한 장소로 집계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인구수하고 막 인구수를 오버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거는 설명을 못합니다, 저는. 예? 그것도 시간이 되면 그 지역마다 한번 뭔가 있는가를 제가 더 파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인구수를 오버한 경우, 확정 선거인수를 오버한 그 각 동의 선거인수, 그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느냐? 관외나 거소선상 이런 경우는 동별로 집계가 안 되거든요. 투표소별로 집계가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최소한 동별로 집계를 해봤을 때 외부의 동에서 우리 동에 많이 와가지고 투표를 했다. 그러면 우리의 관내 투표소가 확 늘어나고 뭐 이런 개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접고요. 하여간 요 선거인수 말고 요 지역 선거인수하고 비례 선거인수를 비교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711명 차이가 난다는 것만 일단 인식을 하시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뭐 그냥 돈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용인 기흥 어딘가는 보니까야 3,500명, 뭐 어떤 데는 3,500명, 3,500명인데 지역구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비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차이 난다네. 예? 이거를 한번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한번 돈 가지고 돈이랑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것도 한번 비율로 따져보시죠. 3,500명 중에 5명이라 그러면 0.0014 퍼센트로 하면 0.014%겠죠. 그러면은요, 여기에다가 10억을 곱해 봅시다.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뭐 아파트 대출 받으면 요새 큰 거 10억 정도 간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저놈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예? 1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원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을 통해서 잔돈 빼가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야 될 이자 비용에, 이자에서 요 140만 원을 꼬불차 갔다고 생각을 하면 열받지 않습니까? 그걸 저 사람 실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예? 여기는 숫자가 훨씬 디테일하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막 0.0001% 가지고도, 예? 은행 전체로 보면 막 이자 금액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데도 정확하게 우리가 일단 믿고 내라는 대로 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수야, 정수. 소수점이 아니고, 예? 한 명씩 더하는 거고, 그 중에 사전선거로 한 명씩 빠져나갈 때마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얘기예요. 아이씨, 얘기할수록 자꾸 열받아가지고 얘기가 길어집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로 할 거니까 그때 또 좀 나눠서 열받기로 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뭐 시골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별 평소랑 차이를 못 느끼겠고요. 예? 또 지금이라면 뭐 아이들하고 손주들하고 하겠다고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제가 지금 맡겨진 일이 워낙 뭐 막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크리스마스 휴가 반납하고, 휴가는 무슨 휴가입니까? 기계도 돌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분석 작업은 기계를 돌리면서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건 또 그나마 기계 꺼놓고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니까 저를 너무 뭐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닌 거고요. 지금 제가 재밌어서, 재미도 재미지만 그 의미가 워낙 중시하다는 거니까, 그럼 뭐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